자본주의 시장에 항상 전쟁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창업 의지는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남한 출신들에 비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원래 태어나서 이제 뭐 학연, 지연, 혈연이 다 있고 부모들이 있고 하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어떻게 메꿀 텐데 우리는 그 기반이 없잖아요. 사회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된다. 정말 본인들이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치열한 시장 경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탈북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 남북 하나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한 탈북민 창업자 수가 지금 이제 1,143명 정도 되는데 그 5년간의 사업의 유지 비율이 5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신생기업 5년 유지율이 34.3%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탈북민 창업의 유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북한 음식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낯설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업한 식당.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옛날 맛 난다 할까? 창업한 지 1년 반. 많진 않지만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반죽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고기를 썰고 또 육수를 안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와이프가, 메인 셰프가. 주방을 책임지는 탈북민 출신의 아내. 어머가 옥류관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면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북한엔 다 여자들이 벌어서 살잖아요. 네, 그래서 평양으로 오라 해서 이제 검언에 가서 배우게 됐어요. 이 식당은 옥류관에서 배운 황금 비율의 반죽 비법에 나만의 입맛을 더한 부드러운 면발의 평양냉면이 주 메뉴입니다. 제일 더운 지방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왔거든요. 겨울이 되니까 아예 손님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을 끊기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할까 하고 노력을 하고 메뉴 같은 것도 계속 항상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업을 해도 내가 실패를 안 할 자신이 있다 했을 때 이 가게를 차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자영업인 것 같습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 이상은 현실과 달랐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업을 성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본력도 부족하지, 뭐 인맥도 없지, 대한민국에서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밖에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맛에는 자신 있었지만 치솟는 재료값에 버거운 임대료까지 현실은 참담한 상황인데요. 좀 더 버티기 위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대 시간이 남을 때 사과를 좀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브.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절실함이 가득한 얼굴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2분 들어와 있네요. 시청자가 이만큼 실시간 왔었고 소통이 중요한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 지금 일단 볼륨은 지금 다 높인 상태거든요. 아, 개미 소리라고요? 이상하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데요. 마음을 진정하고 겨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금은 어색하지만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잘 전달해 봅니다. 자, 이만한 사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사과가 여러분들 5kg에 29,000원. 자, 이번 주까지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이브 제한이 들어왔다는데, 예. 자, 그러면 저는 갔다가 저녁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렸어요? 아니요, 이제 누가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분이 끝나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한 시간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아, 이런 건 예상을 못하는 일인 거죠. 단 하나도 팔지 못해 아쉽지만 다음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진 하진우 대표.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는 것들도 생겼는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판매하려고 가게 앞에 처음으로 좌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게 앞이 워낙 이렇게 대로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해도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한번 좀 꺼내나봤습니다. 요 사과는 상처가 좀 있는데 이게 당도가 되게 좋은 사과예요. 가몽이라는 사과인데요. 이거 진짜 길을 지나가며 사과에 관심을 보이신 어르신. 곧바로 지갑을 엽니다. 비싼 사과예요. 드셔보시고 또 오십시오. 요 사과도 맛있어요. 여기 이제 가몽이라는 사과인데 절박함으로 만든 가게 앞 좌판. 걔는 10,000원. 요것도 맛있어요. 골드 사과도. 근데 오늘 하루 돌발 상황 속에서 힘든 하루였는데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 하진우 대표에겐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명이 내곡이 생기면 내일 또 한 명 생기고 365일이면 365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10년을 하게 되면 3,650명이 생기는 거라고요. 다음 달부터 찐빵도 판매하거든요. 이게 방송 보는 사람들이 별걸 다 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갔다 올게. 그래, 고생해.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진우 대표가 바쁜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자신을 쏙 빼닮은 귀여운 딸을 데리러 온 건데요. 선생님은 안 보고. 먹으러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처럼 내 아이에겐 자기가 겪었던 힘든 것들을 겪지 않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요. 하진우 대표가 때론 지치고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출신의 하진우 대표. 탈북 브로커를 하다 남한으로 와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서비스직에서 이제 일을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일단 모르니까. 백화점 가면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화점에 취직을 했죠. 근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출신인데 처음에는 사투리도 이제 엄청 심하고 뭐 우리나라에는 외래어가 많잖아요. 뭐 무전으로 3번 에스컬레이터 한번 가봐 이러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백화점을 그만두고 시작했던 트럭 운전. 매일 20시간 넘게 일하다 희귀병인 강직성 척추염 진단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도전을 멈출 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엄마랑 통화를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북한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이유는 너가 한국에 가 있는 거기 때문이다. 근데 그 유일한 희망이 뭐
잘못 살고 있고 막 허둥지둥 방황하고 이러면 저희 엄마한테는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꼭 자영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아, 그래도 제 탈북자로서 저렇게 성공한 애는 쟤밖에 없어. 근데 제가 성공한 이유가 있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